페이지 1페이지 펴봐. 입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차 있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민법의 목차예요. 오늘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먼저 배울 첫 번째 파트가 민법 총칙. 총칙에서는 아까 40문제 중 10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총칙은 뭘 배우느냐? 법률행위를 배워요.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는 뭘 배워요? 따라해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가 뭐냐?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우리 아까 매매 계약했죠? 계약이라는 것은 맺을 게 맺어요. 약속, 약자. 서로 약속한 거예요. 아까 재산권 이전 약속, 대금 지급 약정. 서로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 팔고 사고 합치.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는데 이 계약을 추상적인 법률용어, 법률행위라고 해요. 계약법에서는 계약이라고 배우고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배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 학문적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계약이 되려면 갑과 을, 매도인 매수인이 을, 넌 내 아파트 살래? 청약한다 그래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플러스 우리 이 아파트를 5개 사고 싶으면 그래 살게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매매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즉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의사표시. 계약이라는, 잘 들어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라고 해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울 게 법률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사표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총칙의 목차가 첫 번째,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내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것 합성어예요. 내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됐다. 이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청약한다는 의사표시. 그래, 네 아파트 내가 5개 사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맺을 게 약속, 약자니까.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울 게 의사표시. 세 번째, 갑이 서울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 사는 갑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팔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그래서 갑은 부산에 있는 지 친구한테 부탁해요. 친구야,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부산에 네가 있으니까 네가 좀 팔아주라.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을 지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이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해요.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게 대신 시켜요. 이게 대리제도예요. 결국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합니다. 대리제도. 그 다음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을 유. 앞으로 여러분들은 유효, 무효, 취소 이 세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듣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유효란 게 뭐냐? 효력이 있을 유 있어요. 효력, 법에서 힘은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힘을 준다. 힘력이죠. 즉 갑하을이 계약서 쓴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해야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 법률행위, 이 계약이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읽어버려요. 이 계약, 법률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무. 아무런 효력이 없음 무예요. 무효. 또는
일정한 경우 유효지만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아파트 팔았다. 그럼 부모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취소예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3개 배웠어요.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그런데 취소하면 바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취소라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서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즉 법률행위가 될 때는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되는 애가 있고 한 개만으로는 안 되고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한 법률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한 건 계약. 취소는 취소합니다. 그럼 바로 취소돼 버려요. 이걸 단독행위라고 해요. 좀 더 배워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유효해야 되는데 유효 반대, 항상 반대말, 효력이 없어 무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배워요. 마지막 법률행위에 조건을 달아요. 날짜를 붙여요. 조건기야. 그래서 총칙에서 별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5동네요. 5동네. 그래서 큰 흐름을 봐요. 아하, 10문제가 나오는 민법 총칙에서 내가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목차구나. 따라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법률행위. 뱉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대리제도. 대리.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효 없어. 유효지만 취소로 무효로 날려. 취소. 무효 취소. 법률행위에 조건을 달아.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이걸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너 올해 내년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걸 조건을 달았다.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그리고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다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남을 시켜 대리,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결국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다. 법률행위. 앞으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물권법. 자, 물권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요.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첫 번째 배울 게 지금은 제목만 드러나요. 제목만. 점유권. 첫 번째 나오는 물권이 7개 물권을 배울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요. 점유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만 드러나요. 점유권. 두 번째 배울 물권이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은 아까 봤듯이 어떤 힘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 힘이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죠. 가장 센 놈이죠. 소유권. 그런데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측면,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소유자 아파트를 내가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2분이라겠죠. 사용수익이 한 묶음, 처분이 한 묶음이에요. 2분.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이 물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판사에 뜨면 읽는 거요. 속으로 뱉든 겉으로 뱉든 눈으로만 보지 마죠. 속으로. 용익 물권을 이렇게 뱉는 거야. 뱉었어요? 속으로? 겉으로 뱉으면 더 좋아요.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하고 수익. 소유자 대신 내가 전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익물권 대표가 전세권이에요. 내가 전세 들어가면 소유자는 나한테 넘겨줘야 되죠. 내가 살 수 있도록.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 수익하는 물권, 영익물권. 하나는 더 있어요. 담보물권. 은행 생각, 저당권. 은행, 담보대출 내가 이렇게 했죠. 내가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로 처분해버려요. 그래서 은행이 담보대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내가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자 맞죠?
이걸 처분할 수 있는 힘을 은행한테 줘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갔다.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그러면 소유자 대신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소유자 대신 내가 처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 담보물권. 채권을 위한 담보물권.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죠. 지상, 지역, 전세권. 지상, 지역, 전세권. 지상권, 막 뱉는 거야. 낯선 법률 용어는 뱉으라겠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담보물권은 두 가지. 유치권,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 막 5번씩 뱉어야 돼요.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이런 식으로. 그럼 외워줘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권리는 전세권 들어보셨을 거고, 저당권. 이 두 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나머지 지상권이 뭐야, 지역권이 뭐야, 유치권이 뭐야, 낯설죠.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총 7개요. 점유권 하나, 소유권 둘,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5개, 6개, 7개. 그래서 7개 물권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강론에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물권법은 14문제가 나오는데 강론에서 무려 11가 나와요. 총론에서는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 강론,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가장 많이 나와요. 양이 많죠. 그 다음 총론에서 물권, 총론은 강론에서 규정된 공통분모를 모아 이론화한 파트가 총론이에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이 가진 힘, 항상 효력이 중요해요. 민법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물권적 총권을 배울 거고. 그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제도, 이걸 배워요. 여기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하세요. 186조.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187조. 법률행위 법률규정. 좀 더 배워요. 여기서 나와요. 물권 변동과 등기. 186조, 187조. 제가 조문 숫자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이 조문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186조는 법률행위, 187조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 좀 더 배워요. 그래서 배울 거예요. 변동.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마지막 죽어야지.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 모든 물권 소멸해요. 물권 소멸. 그래서 물권법은 총론, 강론. 점유권부터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면 돼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이 7가지 물권을 배운다. 중요한 건 여기 물권적 총권 되게 중요하고요. 등기. 이 등기 파트 공시법에서 배워요. 2차 과목. 공시가 등기를 공시제도의 하나예요. 등기. 그래서 민법은 여기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등기에서. 여기가 공시법은 한 과목으로 배워요. 한 과목. 근데 여러분들은 공시법 배울 때 부동산 등기법 그 법이 있어요. 그걸 배우실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아,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등기법 어려워요. 열심히 해요. 교수님 믿고 따라가요. 자, 계약법. 지금은 크게 보는 거예요. 목차. 앞으로 배울래요. 일단 단어 들어놓으면 익숙해지거든요. 지금은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돼요. 단어만 들어놓는 거예요. 단어만. 마찬가지 계약법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럼 계약 강론에서 3가지 계약을 배워요.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자, 강론에서 5문제, 총론에서 5문제 나와요. 사이좋게.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특히 매매, 임대차. 여기서 나와요. 교환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매매계약, 임대차. 자, 총론에서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의 효력. 어떤 매매계약을 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효력. 그 다음 계약 해제라는 게 있어요. 저놈이 매매대금 5억을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안 줘. 그러면 나는 빨리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줄 때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죠.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그러려면 이 계약을 먼저 끝내야겠죠. 그래야 딴 사람 이중매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그럼 계약이 무효가 돼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취소든 해제든 아주 중요해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해제는 계약만 가능해요. 계약에서만 나온 단어예요. 계약만 해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합니다 하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 해제합니다 하면 무효가 돼요. 취소 해제의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배워. 그 다음 상무계약의 효력에서 세 가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들어만 봐요.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걸 배워요. 동시행합시다. 갑과 을의 어떤 위험에 봉천했는데 이 위험을 갑과 을 둘 중 누가 부담할 것이냐. 위험 부담. 그 다음 3자는 병이겠죠. 갑과 을이 계약했는데 병을 위해 계약을 해요. 이게 병을 위한 계약. 병부터가 제3자야.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그런데 이 병이란 놈을 위해 계약서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하, 누군가를 위해 계약했구나, 갑과 을이. 위험이 발생했는데 갑을 중 누가 부담할까? 위험부터. 동시항변권. 동시에 이행합시다. 이런 권리인가 보네. 동시에 같이 이행합시다. 동시행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이렇게 배워요. 자, 특별법. 민사특별법에서는 5가지 법을 배워요. 5가지 법. 첫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우리 아파트 있죠?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두 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잠깐만 들어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해요. 아파트 생각하면 되시고 아파트 관련법이에요. 마지막 부동산은 제 손 봐요. 법조문 제목이 길죠? 그러면 제가 항상 분절을 해서 이해를 하겠어.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여기에 관한 법이에요.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명의신탁 금지법. 그래서 총 5개 특별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6문제가 나오죠. 보통 주택하고 실명법, 명의신탁 금지 여기서 보통 2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하나씩 나와요. 주택, 임대차하고 실명법이 중요해요. 5개 법 중. 물론 다 해야지. 그래서 3개, 4개는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자, 특별법은 우리 민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민법이 기초가 된 후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민법이 잘 되어 있으면 특별법 어차피 접근하기 쉽고 민법이 안 되어 있으면 특별법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민법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민법 청취로 갑니다. 민법 청취. 자, 지금부터는 자, 기본서를 펼 거예요. 기본서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입문서 내용을 주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제가 페이지를 펴면서 할 거예요. 그 왼쪽에 입문서 딱 펴고 입문서는 2페이지겠죠. 2페이지. 3페이지죠? 입문서는 3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죠. 3페이지. 자, 기본서는 어디를 펴시느냐? 기본서는 30페이지. 31페이지. 오른쪽. 왼쪽 30페이지. 챕터 1 있죠? 챕터 1. 30페이지. 31페이지. 챕터 1. 법률관계 권리변동 있죠? 여기를 딱 펴놔요. 그래서 왼쪽은 입문서 3페이지 보시고 오른쪽은 기본서 30페이지 챕터 1. 챕터 1. 자, 이제 흑판 설명 들어봐요. 방금 봤다시피 민법 총칙에서 배울 목차죠.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꾸
자꾸 제가 읊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반복되라고.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조건을 달죠. 그래서 다 법률행위. 결국 민법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파트다.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기본서 봐봐요. 넘버 2 중간 목차 봐요. 권리변동이란 게 있죠. 권리변동. 인문서는 당연히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볼게. 이걸 배울 거예요. 권리변동. 법률행위 들어가기 전에 권리변동이란 게 뭔지. 여기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와요. 왜 하느냐? 법률 용어, 기초 용어가 있어요. 법률 단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권리가 변동된다. 여기에서는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을 봐야 되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두 가지 원인, 이 두 개를 공부할 거예요. 권리 변동, 목차 봐봐요. 권리 변동의 모습, 여기는 없네, 기본서에는. 다음 페이지 봐봐요. 한 장 넘겨봐요. 32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중간 목차에 3번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있죠.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이제 흑판 설명 들어봐요. 권리 변동이란 게 뭐냐? 자, 봐봐요. 권리, 소유권 생각하세요.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변동, 변하고, 변할 변, 움직일 동자예요. 권리가 움직인대. 뭐냐? 소유권 같은 권리가 발생해요. 내용이 변경돼요.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소멸해요. 변동은 태어나고 발생. 소유권 태어났어. 내가 아파트 샀죠? 그럼 내가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어. 그 다음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권리가 마지막에 죽겠죠. 건물이 멸실하면 모든 물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동은 변하고 움직인다. 이 세 가지 모습. 권리가 발생하고 내용이 변경되고 소멸하는 세 가지 모습.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아파트 샀죠?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소멸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내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실. 그래서 줄여서 득, 실, 변경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 발생, 변경, 소멸 중 취득의 모습,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발생의 모습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변동이다. 발생은 내 입장에서는 취득, 내 입장에서 소멸은 상실, 득, 실, 변경. 그러면 취득, 발생의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자, 먼저 설명 들어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했어요. 물론 공사업자한테 맡겼겠죠. 그러면 어떤 건물이 신축, 새로 올라가면 건물을 올린 이 갑 사람한테 소유권을 줘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맨 땅에 없던 건물이 새로 태어났죠? 그럼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이 태어나요. 이게 처음 소유권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취득의 모습을 건물 신축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이 처음 태어났다, 처음 시해서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자, 취득의 모습, 처음 시, 근원 원자죠? 처음 소유권이 태어났죠. 건물도 처음 태어났고, 소유권도 처음 태어났다. 그래서 건물 신축의 경우 소유권 취득 모습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자, 그런데 갑이 건물을 올려서 한 10년 살다가 이 건물을 을에게 팝니다.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 한 것만으로 매수인들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만 취득했지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어요.
매수인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리 법 조문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기 앞으로 갑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말로는 안 돼. 등기 박아야 돼. 이게 바로 186조.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같이 해버리는 거야. 같이.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이고 우리 법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줍니다. 이게 법조문이라 그래요. 법조문. 그러면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매계약을 통해서 산 을의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이 모습은 원시 취득은 아닐 거야. 왜? 이미 소유권이 태어나 있었으니까. 을은 갑의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의 을의 소유권 취득 모습을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시 취득은 처음 소유권, 처음 시. 건물, 이게 시험 나와.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이다 하면 맞는지. 그래서 처음 태어났으니까 소유권도 처음 태어났어. 원시 취득. 하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것은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전됐죠? 그래서 이승계 취득 중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적. 자, 한자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야. 이전적 승계. 결국 승계 취득 중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배운 게, 자, 봐요. 원시 취득이 있고, 취득의 모습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다. 이전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쑥 넘어온 거죠. 갑의 소유권 이전됐죠? 이전된 거예요. 절대 원시 취득 아니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모습은 갑의 소유권을 승계받았지. 그 단어 보고 승계 의미만 하면 돼. 넘겨받았구나. 갑의 소유권은 이전받았구나.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갑이 돌아가셨어. 이 그림 없어요. 갑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 법은 자식놈 갑다시에게 상속을 시켜요. 법이 누군가 죽으면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다 상속시켜줘요. 자, 그러면 아들놈이라고 해봐요. 아들자. 앞으로 저는 상속인을 갑다시라고 표현해. 다시. 왜 그러느냐? 상속인은 이 사람 돌아가신 아버지를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상속당하는 사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내가 상속받는 나를 상속받는다 해서 상속인. 용어 정리. 상속인, 피상속인. 자, 상속을 통해서 상속인 갑다시는 이 건물 한 채뿐만 아니라 아버지 갑이 건물이 10채가 있었어. 이걸 모두 상속받아요. 그래서 상속인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자,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상속인 갑다시에게 쑥 이전됐죠? 그러면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에요. 아버지 소유권이 그대로 상속인 갑다시한테 쑥 넘어왔죠? 그래서 승계 취득. 소유권이 이전됐죠? 마찬가지 이전적 승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전적 승계 두 개가 있어요. 매매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그림으로 기억해요. 오른쪽으로 이전. 상속은 항상 제가 밑으로 해요. 밑으로 이전. 매매든 상속이든 둘 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매수인한테 가든 자기 아들놈한테 가든 이전됐다. 이전적 승계. 이게 나와요. 상속은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당한다가 맞는 지문이요. 어렵지 않아. 상속은
이렇게 바로 나와. 이전적 승계,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안 맞는 질문이야. 왜? 아버지 소유권이 자식한테 이전됐으니까. 그런데 구별할 게 있어요. 자, 매매는 갑이 이 건물 하나만 팔았죠? 갑한테 건물이 10채가 있는데 하나만 팔았어.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콕 집어서 팔았다 해서 특정해서 팔았다 해서 특정 승계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고 10채 중 한 채만 팔았죠? 콕 집었다. 특정해서 넘겼다. 특정 승계. 그러면 상속은 반대말. 특정 승계 반대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 채만 넘어가요? 아버지 모든 건물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10채 건물 소유권이 상속인 갑다신 다 넘어가. 이 단어가 포괄 승계라고 해요. 포괄해서 느껴지죠? 포괄, 다 포괄 포함해서. 그래서 매매는 콕 집어서 넘겼다. 특정 승계. 상속은 아버지 10채 모든 재산권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쑥 넘어요. 그래서 포괄 승계.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특정 승계인, 사람 인자를 붙여요. 매수인, 매매를 통해서 한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고,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나와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앞으로 포괄 승계인이 나오면 누구다? 상속인. 앞으로 특정 승계인 5글자가 뜨면 누구다? 매수인이에요. 콕 집어서 산 사람 매수인이에요. 이 단어 때문에 난 거예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래서 상속인, 포괄 승계인은 같은 말. 특정 승계인, 매수인도 같은 말. 그래서 단어 자체에서 특정해서 넘겼구나. 특정 승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구나. 포괄 승계. 느낌 가지고. 그래서 권리 취득의 모습은 처음 취득하는 원시 취득과 이미 있었던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승계 취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승계 취득에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전적 승계가 있다. 그런데 이 이전적 승계는 다시 콕 집어서 하나 것만 넘기는 매매가 있고, 상속과 같이 포괄적으로 쑥 넘어오는 포괄 승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런 게. 그래서 얘가 나와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승계 취득 아니에요. 신축했죠? 처음 태어났어. 당연히 C자로 가야지. 신축이니까. 단어 잡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그 다음 매매는 콕 집어서 한 채만 팔았죠?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적으로 아버지 모든 건물 10채가 쑥 상속인한테 넘어오니까 포괄 승계. 그래서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자주 만나요. 특정, 정자 대신 특별 승계인 같은 말로 써요. 특별 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이든 같은 말. 정이든 별이든. 그래서 둘 다 같이 나오니까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은 매수인을 말하구나. 그래서 이게 권리 취득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볼게요. 교재 봐봐요. 교재 봐봐요. 권리 취득. 이거 원시 취득 있죠? 목차 봐요. 원시 취득. 기본서 보는 거예요. 제가 기본서를 확인시켜야 되니까. 원시 취득. 자, 첫 번째 맨 오른쪽. 건물 신축. 거기 있죠? 그거 공부하는 그 시험 나와. 2번 나왔어. 건물 신축은 어디에 속해요? 원시 취득. 외우는 거야. 그럼 외우려면 신, 축, 시 이걸 연결시켰어요. 그럼 잘 외워진다는 얘기. 건물이 신축. 아하, 건물 처음 태어났구나. 소유권도 처음 태어났겠구나. 그러면 처음 시자가 붙은 원시 취득에 해당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승계 취득 목차 2번 승계 취득은 거기 양거래 1번에 이전적 승계가 있죠? 이전적 승계는 동그라미 1번 목차 특정 승계가 있고 2번 포괄 승계가 있는 거예요. 자, 특정 승계 오른쪽 고디 매매 특정 승계. 건물 하나만 콕 집어서 넘겼죠. 특정해서. 느낌 가지시고. 포괄 승계는 맨 오른쪽 상속에만 동그래요. 그래서 포괄 승계는 상속이에요. 아버지 모든 재산, 채무까지도 쑥 넘어가버려. 포괄해서. 느낌 가지. 포괄. 그래서 제가 말한 이 파트 외우는 거예요.
자, 상속 옆에 포괄유증, 회사 합병 이딴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옛날 5회 때 합병 한 번 나왔지. 포괄유증 몰라도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부분만 해야 돼요. 상속은 포괄승계, 매매는 특정승계. 그래서 기본서에 안 봐도 될 내용이 꽤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지 않은 파트는 굳이 복습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매, 상속 이런 것만 하는 거야. 특정승계, 포괄승계 구별하시고.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셔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자,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일단 이제 흑판 봐봐요. 또 설명을 드려야지. 권리가 변동됐다. 권리 변동은 취득을 생각하세요. 자, 권리대표, 소유권, 변동대표, 취득. 그러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안 나와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안 중요해요. 듣기만 해요. 자, 을한테 물어봅니다. 을, 너 아파트 소유권 먹었잖아. 소유권 취득의 원인. 을한테 물어봐. 을,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을은 뭐라고 답할까요? 매수인은. 나 가방대 샀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즉, 소유권 취득, 권리 변동이라는 취득의 변동이 첫 번째잖아요. 발생, 취득. 소유권 취득의 원인. 그럼 을한테 물어봐야지. 을, 너는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그럼 을은 이렇게 답해요. 저는요,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원인. 이게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에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의 원인, 계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인 대 결과예요. 저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하나는 법률행위. 자, 두 번째. 갑다시한테 물어봐요. 갑다시야, 너는 어이구, 너 건물 10채 소유권을 취득했어. 너 어떻게 건물, 네 나이에 건물 10채 소유권을 취득했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갑다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상속받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상속받은 거예요. 자, 상속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상속은 법률행위가 없어요. 법이 상속시켜준 거예요. 이 상속을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법이 준 거예요. 민법, 친족 상속법 있죠? 그 법에서 상속 1순위 당신 뭐? 법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 안 했어. 법률행위 없어. 그래서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 아닌 모든 것을 법 규정이라고 해요. 법률행위 아닌 걸 다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법이 있어요. 상속법.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거지. 결국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상속인 갑다시의 소유권 취득 원인은 하나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했고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이 소유권을 먹여줬죠. 그래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이것만 하면 돼요. 앞으로 매일 만나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게 바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에요. 매수인은 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했고 상속인은 법이 먹으래.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서로 합치되라겠죠?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서로 짝짝꿍 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예요. 그 다음 내가 원한 대로 내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했죠. 내가 고생해서 계약서 썼잖아. 그래서 법률행위는 이런 말이 나와요. 법률행위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래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원한 대로,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원한 대로. 왜? 내 의사대로, 의사표시 있으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갑으로부터 사고 싶어서 계약한 거죠. 내가 원한 대로,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왜? 의사표시가 반대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겠죠. 대표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 법률행위라겠죠. 의사표시, 청약승낙. 하지만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나는 평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값다시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재산 많지만 저는 상속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 보고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값다시는 평소에 상속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도 상속돼요. 왜? 법이 줘버리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 이게 법정의 효과. 이거요. 법이 정. 그래서 법정 두 글자가 뜨면 법률 규정의 준말이에요. 법정이 뭐다? 법률 규정의 준말, 줄임말. 그래서 앞으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법률 규정의 준말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규정은 반대말이 해당되겠죠?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 대표가 매매계약을 또 저는 샀어요. 의뢰 의사대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한 거고, 법은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대표가 상속이죠, 상속. 자, 여기 확인할게요. 자, 법률요건. 1번, 왼쪽 맨 밑에요. 법률요건 찾았죠? 파란색 목차. 자, 양가로 1번.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는 거예요. 권리변동의 원인. 쉽게 하면. 2번. 법률 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밑줄. 법률행위와. 하나는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여기 법률행위, 법률규정. 여기만 밑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법률규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판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 하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대로 법률규정.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가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5분 남았어, 5분. 자, 봐요. 법률 용어가 하나가 더 나와. 법률 사실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고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이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했고, 그러면 법률 효과가 소유권 취득의 효과, 결과예요. 권리 변동이죠. 권리가 변동됐다. 변동의 첫 번째 모습. 권리는 소유권 생각.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 권리가 변동됐다. 요건,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은 결과.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법률 요건. 자,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요.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지. 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 하나는 매수인 을한테 물어봤지.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발생했니? 물어보니 그런 저는요 계약했어요. 갑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이 계약이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저는 갑한테 샀어요. 법률행위. 자, 이쪽에는 갑다시가 나와. 갑다시야, 너 건물 열채 소유권 취득했던데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은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 규정. 자, 권리 변동을 일으킨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결과를 만든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행위 계약, 하나는 법이 상속을 시켜버렸지,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죠.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플러스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 됐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복잡하죠? 어쩌면 복잡해.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는 안 중요해요. 듣기만요. 법률 사실이 뭐요?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사실의 개념은 법률 요건,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어떤 사실들,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모여서, 두 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됐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근데 안 중요하니까 무시해도 돼. 중요한 건 여기야.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뭐가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중요하고 법률사 무시하세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요건, 효과. 이렇게 보면 교재 읽으면 뭔 소리 하나도 모르거든요. 기본서 읽으면. 이게 큰 틀이에요. 사실이 모여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 자,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이라 하고, 소유권 취득을 이해하시고,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저 샀어요? 법률행위. 저 상속받았어요?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니까 내 원한대로,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법이 정한 효과.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어. 법이 상속받으라고 해버렸지. 그래서 법정의 효과. 이건 내가 원한 대로, 의사대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교재가 읽히는 거예요. 읽고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갈게요. 그래서 방금 본 왼쪽 권리변동 일으키는 원인, 이게 법률 요건.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래서 당사 의사대로 법률행위. 당사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이것만 하면 돼. 2번이 어떻게 보면 별 3개예요. 2번이. 방금 본 양거리 2번 있죠? 법률행위, 법률 규정. 거기 별 3개예요. 가장 기초면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법률 사실 개념만 보면 돼요. 양거리 1번.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뭐 이딴 거 안 해도 돼요. 의사표시가, 나머지 읽지 마요. 복잡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해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죠? 이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 읽을 필요 하나도 영향할 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은 마치고요. 인문은 3시간씩 할 거예요. 이 정도 1시쯤 끝나요. 다음 주부터 이제 챕터 넘겨봐요. 챕터 2. 이제 법률의 목적이 있죠? 기본서를 가져오시고, 인문서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2개 다 가지고 와요. 근데 복습 대상은 결국 여기 인문서에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문서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문서를 독서대 있죠? 독서대에 이렇게 딱 펴. 그 다음에 책은 밑에다 놓고 인문서 깎으려 해도 상관없어요. 인문서에 있는 내용을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서를 읽으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은 자꾸 읽어봐야 돼요. 문장이 우리 시험은 지문이 최소 2줄, 3줄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읽는 훈련을 해야 돼. 지문에 익숙해져야 돼. 단어 공부하죠? 그러면 큰일 나. 지금은 단어 공부할 때가 아니고 중심 잡고 있다 없다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가지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읽어야 돼요. 문장이 익숙해져야 돼. 안 그러면 시험 지문 있죠? 그걸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 시간 부족이에요. 그걸 극복하려면 자꾸 기본서 법률 문장들 읽어봐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급적 기본서는 읽어보시되 다 읽지 마시고 오늘 제가 강의한 파트 인문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읽고 밑줄도 쭉 긋지 말고 조금 중요한 단어에 긋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2달 하면 돼요. 2달.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어서 진도는 거의 안 나간 거예요. 물권과 채권. 그 중요하니까 기초 잡았고. 그 다음 우리 큰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큰 목차만 봤고. 그 다음에 하나 나갔죠. 권리변동의 3가지 모습. 발생, 변경, 소멸. 그죠? 첫 번째 취득의 모습. 건물 신축. 신자만 뚫어지게 봐. 새로운 신. 원시 취득.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처음 태어났지. 건물도 처음 태어났고 소유권도 처음. 그럼 승계가 나오면 안 되지. 처음 태어났는데. 원시 취득.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해해버리죠. 그러면 자유해진다니까. 이해가 되면 암기가 잘 된다고 했어.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 막 이렇게 외우죠. 아, 그럼 계속 외워야 돼. 그러지 마.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신축, 신자의 동그라미. 새로운 신자죠? 처음 태어났잖아. 그럼 소유권도 처음 태어나. 원시 취득으로 연결이 돼야겠지. 자, 승계 취득. 이미 있던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전적 승계. 그래서 매매를 통해 이전적 승계. 매수인. 밑으로. 상속. 아까 본 그림이 지금 떠올라야 돼. 집중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밑으로 갑다시한테 상속됐죠? 이전된 거요. 이전적 승계. 둘 다 이전적 승계. 아버지 소유권이 이전됐고 갑의 소유권이 매수인 우리에게 이전. 넘어갔죠? 문제는 매매는 건물 한 채만 콕 찍어서 팔았죠? 특정 승계. 상속은 모든 아버지 재산이 다 포괄적으로 쑥 넘어오죠. 포괄 승계. 매수인은 특정 승계인.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 이런 식으로. 취득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저 계약했어요. 법률행위. 아니요. 저 계약도 안 했는데 법이 뭐 그래요? 법률 규정. 상속. 매매 계약.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수 요소로 하니까 내 의사대로 법률효과 발생. 하지만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나는 상속받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법이 먹어. 법이 정한 효과.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어. 법정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오늘 이것만 공부하면 복수 끝. 대신 강의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누워서 들어, 누워서. 그러다 주무셔요. 강의 들으면 엄청 졸려요. 잠이 안 오신 분 강의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듣다가 스르르 잠들어요. 아주 좋아요. 자꾸 듣기 원해요. 산책가요. 뱉어요.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계속 뱉어.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법률규정. 물권은 힘이 세.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은 약해. 자기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어. 왜? 채권은 힘이 약해. 이런 식으로.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문장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자꾸 단어 잡고 지금부터 하면 안 돼. 문장도 읽고 외우고 같이 나가셔야 돼. 그래야 기출지문이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읽는 속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